네, 2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 연습 문제 있었죠? 그 55페이지서부터 연습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복습 삼아서 한번 풀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훅 뛰어 넘어가지고 우리 6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 띄어쓰기가 나오네요. 여러분들 초미의 관심사 띄어쓰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띄어쓰기가 참 보면은 그 띄어쓰기에서 틀린 게 되게 많죠. 가끔 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 과제에 띄어쓰기 들어가도 되느냐? 예, 들어가도 됩니다. 예, 띄어쓰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띄어쓰기 그 틀린 것 거기 과제에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어쨌든 요 띄어쓰기에 관련돼서 이제 그 배울 텐데, 약간 뭐 관심이 많으시니까 예, 보시면 아마 띄어쓰기에 그 저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아마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제1절 보겠습니다. 제5장 띄어쓰기, 제1절 조사, 한글 맞춤법 40이랑 조사 붙여쓰기,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에 따라서 꽃이, 꽃마저, 꽃밖에, 꽃에서부터 꽃으로만, 꽃이나마, 꽃이다, 꽃입니다, 꽃처럼 어디까지나 거기도 멀리는 웃고만 이런 식으로 예, 꽃이의 이가 바로 조사가 되겠죠. 꽃마저의 마저가 조사입니다. 꽃밖에 밖에 요 밖에가 창밖에 누가 서 있다 요런 밖에가 아니에요. 너밖에 없어. 이렇게 할 때 그 뒤에 부정어하고 합쳐져 가지고 그 온리의 뜻, 그 유일의 뜻을 나타낼 때 그때의 그 밖에예요. 그래서 꽃밖에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꽃밖에 남아 있지 않아. 뭐 지안하나 없어 이런 부정어하고 예, 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온리의 뜻을 나타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그저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조사고요. 창밖에 누가 서 있다라는 것은 박과 애가 합쳐진 거예요. 박 명사와 그 다음에 애 조사 애가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조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일의 뜻을 단독의 뜻 유일의 뜻을 나타낼 때 그때만 조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꽃에서부터 예, 에서부터는 이제 프롬의 뜻이죠. 그 다음에 꽃으로만 이런 식으로 으로만 이런 것들 다 조사니까 조사로 봐주시면 좋겠고 자그 다음에 이제 그 보시면 꽃 마저 예 마저라는 게 그 뭐 하여간 뭐 하여간 요런 것도 조사들도 다 뜻이 있죠. 조사들이 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게 주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꽃 마저 그런 이거는 저기 뭐 조차 마저 뭐도 이런 건 다 역시의 뜻을 까지 뭐 이런 것까지 다 그 역시의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너도 왔니? 너까지 왔니? 너조차 왔니? 너마저 왔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기분 다 나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여간 뭐 예상 이외의 예, 그런 부수적으로 더해지는 것 이런 이제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역시의 뜻이 있기 때문에 또 기분 나쁜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조사들도 다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들의 뜻을 알아야 바로 계속 뭐 드리는 얘기지만 외국인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뜻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예, 이런 뜻들을 또 끄집어내는 것과 예, 그냥 담고만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예, 그래서 끄집어내는 것도 역시 교육을 받아야 우리가 또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을 받아야 끄집어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꽃이나마 예, 이나마가 또 무슨 뜻입니까? 예, 이나마 같은 경우는 이나마가 하나의 조사예요. 예, 그래서 앞에 거기 그게 오면 저기 자음이 오면 이나마가 붙고요. 그 다음에 너나마 이런 식으로 앞에 모음이 오면은 나마가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나마가 하나의 나마와 같이 예, 하나의 그 쌍을 이루는 예, 그런 그거라고 저 조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꽃이나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뭐 커피나마 한 잔 하시죠. 예, 커피나마 한 잔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원래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 그 손잡고 데이트하고 싶은 거죠. 예,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커피나마 예, 커피라도 예, 다 예,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이나마 라도 이런 것은 차선의 선택의 뜻입니다. 차선의 선택.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다 그거하고는 저 맞춤법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여간 뭐 교양 삼아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니까 조사는 다 뜻이 있고 이나마 이라도 이런 것은 차선의 선택의 뜻이 있어서 원래 가장 하고 싶은 게 있고 그게 안 될 때 두 번째 것을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이나마 이라도를 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런 그 조사마다 다 뜻이 있어요. 뜻이 있으니까 그런 뜻도 알면서 쓰는 것과 모르면서 쓰는 것은 좀 차이가 있겠군요. 알면서 쓰면 훨씬 더 좀 정확하게 또 맛깔나게 또 쓸 수가 있겠죠. 자, 아래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표하시오. 꽃이 남아, 이나마가 바로 나왔군요. 이나마, 차선의 선택의 뜻을 가진. 그러면 꽃이 남아, 요 이나마가 하나의 조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꽃이 띄고 남아가 아니라 이나마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꽃이 남아 앞에 걸로 쓰는 게, 붙여서 쓰는 앞에 걸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지고 있는 돈이 1,000원밖에 없었다. 요거 밖에 없다. 요거 이 뒤에 부정어하고 합쳐져 가지고 쓰이는 밖에 같은 경우에는 조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창밖에 누가 서 있다 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사로 쓰는 쓰임이 맞습니다. 그래서 1,000원밖에 붙여 가지고 써야 됩니다. 창밖에 누가 서 있다 그러면 그것은 창과 밖을 띄어야 돼요. 창밖이 하나의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밖도 저 어휘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띄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1,000원밖에 없다라는 것은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에 따라서 이렇게 밖에가 조사의 쓰임으로써 사용이 되면 붙여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치, 요 가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거 조사죠. 그러니까 그 가치가 이제 부사로 같이 가자 이렇게 사용할 때는 부사로 사용이 됩니다만 이 가치, 뭐 너 가치 이렇게 얘기할 때는 가치가 또 조사로 사용되는 그런 쓰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사기 때문에 앞에 말 붙여 써야 됩니다. 붙여 쓰는 앞에 게 맞고요. 자, 그다음에 밥은커녕 죽도 못 먹었다라고 얘기할 때 밥은커녕 이 은커녕도 하나의 조사예요. 그래서 붙여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밥커녕 죽도 못 먹었다. 커녕도 조사고요. 은커녕도 조사입니다. 그래서 다 붙여 쓰는 앞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제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절 보시면 의존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한글 맞춤법 42항 의존명사 띄어쓰기. 자, 의존명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의존명사는 당연히 띄어쓰는 게 그게 원칙이죠. 그래서 띄어쓴다는 그런 내용을 쭉 이제 아마 제시를 할 텐데 또 이제 그 의존명사가 의존명사로 사용될 땐 또 띄어써야 됩니다만 다른 품사로 사용이 될 때가 있어요. 뭐 조사로 사용이 된다든지 같은 형태인데 그런 것들이 또 아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또 띄어써야 되는 경우와 붙였어야 되는 경우가 또 나눠져 있으니까 그런 좀 조심해야 될 것 8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런 것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42항 보시면 제42항 의존명사는 띄어쓴다. 아는 띄고 것이, 그 다음에 나도 할 띄고 수, 그 다음에 먹을 띄고 만큼, 아는 띄고 이, 그 다음에 뜻한 띄고 바, 그 다음에 떠난 띄고 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것, 수, 만큼, 이, 바, 지가 다 의존명사예요. 그래서 요건 다 의존명사 앞에서는 다 띄어써야 되니까 띄어쓰고 있고요. 자, 아래 해설을 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다른 품사로 사용이 되는 것, 의존명사로도 사용이 되지만 다른 품사로 사용이 되는 8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존명사로 사용될 땐 이런 경우는 띄었어야 되고 다른 품사로 사용될 때는 또 붙였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 8가지를 아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 보시면 동일한 형태가 경우에 따라 다르게 쓰이는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자, 1번 들이 남자들, 학생들처럼 하나의 단어에 결합하여 복수를 나타내는 경우는 전미사로 다루어 붙여 쓰지만 그래서 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수 전미사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미사로 사용이 되면 당연히 앞에 거와 붙여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남자들 이런 것처럼 붙여 쓰지만 그렇지만 아래 예를 보시죠. 쌀, 보리, 콩조, 기장, 들을 오곡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 들 같은 경우는 등등의 뜻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쌀, 보리, 콩조, 기장, 등을 그래서 등이라고 하는 것을 들로 바꾸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들은 등등의 뜻으로서 의존명사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띄어 써줘야 돼요. 그래서 또 이제 참고로 보시면 쌀, 보리, 콩조, 기장 5개네요. 요거를 오곡이라 한다. 요거 등을 그래서 등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좀 더 그 앞에 제시한 것보다 좀 더 뒤에 많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그런데 거기 이상 그것까지 그 이상의 뜻으로
또 그렇게 등이나 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뭐 더 많은 것, 예, 뭐 기타 등등의 뜻으로 그렇게 등, 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여기까지의 뜻으로 등, 들을 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두 가지 쓰임 모두 다 그 의존명사의 쓰임으로서 예, 그 띄었어야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와 같이 두 개 이상의 사물을 열거하는 구조에서 그런 따위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쓴다. 비읍, 디귿, 기역 등은 파열음이다. 에서 쓰이는 등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등 같은 경우에 요거 의존명사이고 들로 바꾸어 쓸 수도 있는데 그때 들은 의존명사니까 띄어 써줘야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1페이지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뿐이 그 1번 같은 경우에는 의존명사로 들이 의존명사로 사용될 때와 전미사로 사용됐을 때 예, 그때 이제 띄어쓰기 문제에 대해서 다뤘지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도 뿐, 남자뿐이다, 새뿐이다 해서처럼 체온 뒤에 붙여서 산정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전미사로 다루어 붙여 쓰지만 그래서 뿐이다, 새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그 또 그 단독의 뜻으로 이렇게 사용이 될 때는 예, 그때는 한정 단독의 뜻으로 사용될 때는 전미사로 예, 다루어서 붙여 쓰지만 웃을 뿐이다, 만졌을 뿐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 이런 식의 그 뿐으로 사용돼서 와 같이 용언의 관용 사용 을 뒤에서 따름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쓴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의존명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 예, 그러니까 그 여기가 그게 있고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을 요거는 이제 미래를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아니면 저기 는이라든지 이거는 현재 진행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니은이나 은 같은 경우에 요거는 뭐 요거는 이제 그 동사하고 붙으면 동사하고 결합하면 과거고요. 형용사하고 결합하면 현재입니다. 그래서 그 뭐 작은 이러면 이제 형용사하고 붙어서 현재를 나타내죠. 예, 그렇지만 먹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요거 저기 동사하고 먹다 동사하고 결합하면 과거를 나타내죠. 하여간 뭐 요런 애들 그다음에 뭐 던이라든지 을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얘네들이 다 뒤에 거를 수식을 해요. 이런 수식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거를 반드시 띄어 써줘야겠습니다. 이렇게 예, 띄어 써주는 요런 요런 조항들이 쭉 있어요. 쭉 있으니까 요 2번 조항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띄어 쓴다는 것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을뿐이다 라고 할 때 그 을이 요 뿐을 수식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경우에는 저 뿐이 의존명사로 사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띄어 써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시면 웃을 뿐이다, 만졌을 뿐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다 띄어 쓰고 있군요. 예, 그 다음에 하여간 뭐, 그렇게 을이라든지 는, 던, 이런 게 붙으면, 예, 그 뒤에 있는 게 의존명사니까 띄어 쓰시고요.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 명사 뒤에서 오면 남자뿐이다, 새뿐이다처럼 이렇게 붙여 써주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번 보시겠습니다. 3번 보시면, 대로가 법대로 약속대로처럼 체온 뒤에 붙어서 그와 같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조사임으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해라, 약속대로 해라. 이런 경우는 조사예요. 그래서 붙여 쓰지만, 아는 대로 말한다, 약속한 대로 이행한다. 이런 식으로, 예, 이거는 는이나 니은, 저기 아는의 는이라든지 약속한의 니은이라든지 이런 게 붙어가지고 이런 게 붙으면 대로를 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로가 의존명사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띄어 써주는 게 맞습니다. 와 같이 용언의 관용 사용 뒤에서 그와 같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쭉 8번까지 할 텐데 1번부터 8번은 어떤 경우는 붙여 쓰고 어떤 경우는 띄어 쓰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보시겠습니다. 4번 보시면 만큼이 여자도 남자만큼 일한다. 키가 전봇대만큼 크다처럼 체온 뒤에 붙어서 그런 정도로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조사임으로 붙여 쓴다. 그래서 남자만큼 전봇대만큼 이런 식으로 명사 뒤에 결합할 때는 붙여 쓰지만 볼만큼 보았다. S만큼 얻는다. 이런 식으로 볼만큼 리을 뒤라든지 S는 이렇게 니은 뒤라든지 이런 거에 붙으면은 이 만큼이 의존명사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띄어 써줘야 됩니다. 와 같이 용언의 관용 사용 뒤에서 그런 정도로 또는 실컷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자, 다음에 5번 보시면 만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이것은 그것만 못하다. 해서처럼 체언에 붙어서
한정 또는 비교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조사임으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체온, 명사 뒤에서는 붙여 쓰지만, 그렇지만 여기 용례를 보시면 떠난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 사흘 만 이런 식으로 이것도 물론 체온 뒤에 붙는 거긴 해요. 예, 그 다음에 온 지 1년 반 만에 떠나갔다. 라는 식으로 요 만이 하여간 체온 뒤에 붙지만 이런 경우는 어떤 뜻으로 사용이 됩니까? 이거 시간의 뜻으로 사용이 되죠. 어떤 시간의 뜻으로 사용이 될 때는 그때는 띄어써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이라는 게 한정이나 비교의 뜻을 나타낼 때는 붙여 쓰고요. 시간의 뜻으로 사용될 때는 의존명사니까 띄어 쓴다. 그 내용이 5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와 같이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자, 이게 5번하고 6번이 좀 부합되는 면이 있어요. 6번도 역시 지가 나오는데 지가 시간의 뜻으로 사용됐을 때는 의존명사니까 띄어 쓴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6번 집이 큰지 작은지 모르겠다. 에서처럼 쓰이는 지는 어미의 일부이므로 붙였습니다. 예, 그래서 큰지 작은지 이거는 니은지가 큰지 작은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의문형 어미로 사용됐을 때는 이렇게 붙여 쓰지만 예를 보시면 그가 떠난 지 보름이 지났다. 이런 식으로 지가 시간의 뜻으로 사용될 때 그를 만난 지 한 달이 지났다. 이런 식으로 지가 시간의 뜻으로 사용됐을 때는 와 같이 용언의 관형 사용 뒤에서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명사이므로 그렇게 띄어 써줘야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시겠습니다. 차가 연수차 도미한다. 에서처럼 명사 뒤에 붙어서 뭐뭐 하려고 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전미사로 다루어 붙여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연수차 도미한다.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수하려고 도미 미국으로 넘어간다. 미국으로 건너간다. 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역시 89년도에 나왔다는 그 옛날 책임을 방증하는 그런 용례군요. 자, 어쨌든 연수차 도미한다. 이건 연수하려고 미국에 간다라는 뜻의 그렇게 하려고의 뜻으로 사용되는 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미사니까 붙여 쓰지만 고향에 갔던 차에 선을 보았다. 이런 식으로 던이 붙죠. 갔던 던 뒤에 차가 이제 의존명사로 사용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기회로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사용이 될 때는 그런 뜻으로 사용될 때는 의존명사니까 띄어 써줘야 됩니다. 와 같이 용언의 관형 사용 뒤에서 어떤 기회에 겸해서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자, 그다음에 8번 보시면 판이 노름판, 시름판, 웃음판처럼 쓰일 때는 합성을 이루는 명사이므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럴 땐 붙여 쓰지만 예를 보시면 바둑 한 판 두자, 장기를 3판이나 두었다. 이런 식으로 의존명사로 사용됐을 때는 그때는 이렇게 띄었습니다. 그래서 한 판, 두 판, 세 판 이런 식으로 수관형사 뒤에서는 의존명사로 판이 사용이 되니까 그럴 때는 띄어서 줘야 됩니다. 와 같이 수관형사 뒤에서 승부를 겨루는 일의 수요를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었습니다. 자, 62페이지 확인 문제 보실까요?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나도 할 수 있다. 어떻게 써야 됩니까? 예, 요거 수가 의존명사죠. 그러니까 의존명사 앞에선 띄어 쓴다의 그 규정, 그게 이제 42항의 내용이었죠. 예, 거기에 따라서 할 띄고 수 띄고 있다. 라고 써줘야 맞습니다. 수 있다도 띄어 써야 돼요. 할 수가 있다거든요. 예, 수가. 그래서 있다에 수가가 가가 이제 생략이 된 거고요. 예, 수는 주어 역할을 해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것 역시 띄어 써줘야 됩니다. 할 띄고 수 띄고 있다 이렇게 써줘야 맞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선생님이 아시면 크게 화내실 텐데 요거는 화내실 터인데죠. 화내실 터인데 그래가지고 요 터가 사실 텐데가 그냥 여러분들은 텐데로 알고 계시죠. 근데 터인데의 줄임말이고 터 같은 경우가 역시 의존명사입니다. 그래서 화내실 띄고 터인데 그렇게 띄어 써줘야 맞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일 비가 올 거야. 이거는 올 것이야죠. 올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것 같은 경우가 의존명사죠. 그러니까 올 띄고 것을 거라고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것을 줄여가지고 거라고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것이든 거든 것은 의존명사의 대표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것이든 거든 그렇게 앞에 것 다 띄어 써줘야겠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거야. 이렇게 앞에 리을이라든지 이런 관형사형이 올 때는 띄어 써줘야겠습니다. 자, 참고 보시면 그 친구는 내일 미국으로 떠날 걸? 이거는 리을걸이네요. 리을걸.
이런 식으로 추측의 뜻을 나타낼 때는 요거는 요 거리, 요게 그 의존명사가 아니에요. 리을 거리 하나의 그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입니다. 종결 어미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붙여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붙여쓴 앞에 게 맞고요. 그건 내가 할게. 역시 개 같은 경우에도 요거 거시아가 거시가 뭐 줄어든 게 아니에요. 예, 리을 개가 약속을 나타내는 하나의 그 종결 어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 쓰는 앞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보시면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요거는 들었을 띠고 예, 뿐이다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그 저 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저 의존명사로 사용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전미사로 사용될 때도 있다고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들었을 뿐이야 이런 식으로 을 같은 경우에 예, 을 같은 것 관형사용 뒤에서는 의존명사로 사용되니까 띄어쓰는 뒤에 게 맞겠고요. 참고로 그 아이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말썽꾸러기였다. 이렇게 에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뿐으로 사용될 때는 이건 또 조사로 사용이 되는 거네요. 이럴 경우는 또 붙여 써줘야겠습니다. 예, 그래서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이거는 붙여 써줘야 됩니다. 즉 앞에 관형 사용이 올 때는 그때는 뿐이 의존명사니까 띄어쓰지만 관형 사용이 아니라 뭐 조사라든지 아니면 체온이라든지 이런 게 오면 뿐 같은 경우에는 전미사나 아니면 조사로 사용되는 것이니까 그때는 붙여 써줘야겠습니다. 자, 다음에 본대로 들은 대로 이야기를 해보아라. 본, 들은 이런 식으로 다 니은이 들어가 있군요. 그래서 뒤에 말을 다 수식하는 것이니까 대로를 다 띄어써 줘야겠습니다. 뒤에 게 맞고요. 참고 보시면 처벌하려면 법대로 해라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요거 법대로 요거 붙여 쓰는 요 저기 그 대로가 이럴 때는 저기 조사로 사용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법대로 예, 이럴 때는 그 대로를 붙여 써줘야겠습니다. 그래서 대로가 띄어 쓰는 경우도 있고 붙여 쓰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에 관형 사용이 올 때는 뒤 대로가 의존명사로 사용이 되는 것이니까 띄어써 주시고요. 앞에 체온이 올 때는 그때는 이제 조사로 사용되는 것이니까 붙여 써주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먹을 만큼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 먹을 띄고 만큼, 예, 그 다음에 참고로 끈기만큼은 남에게 뒤지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요 만큼, 먹을 만큼 요거 같은 경우에는 먹을 앞에 역시 관형 사용이 왔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의존명사로서 띄어 써줘야겠고요. 끈기만큼은 나에게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만큼 같은 경우에 요거는 이제 조사네요. 예, 조사니까 그 앞에 명사가 올 때는 뒤에 조사로 사용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붙여 써주는 끈기만큼은 붙여 써주는 앞에 게 맞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도대체 이게 얼마만인가 라고 얘기할 때 이거 얼마만 이런 식으로 요 만이 시간의 뜻으로 경과한 시간의 뜻으로 사용될 때는 그때는 의존명사로 사용되니까 띄어 써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얼마만인가 띄어 쓰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참고로 보시면 돈을 얼마만 주세요. 요거 뭐 비교라든지 한정, 요거는 한정의 뜻이네요. 얼마 정도만 그 한정의 뜻으로 사용이 됐을 때는 요 때는 또 조사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붙여 써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만이나 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뜻으로 사용됐을 때는 띄어 쓴다. 그렇지 않을 때는 붙여 쓴다라는 것 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가 나오네요. 아래 그가 떠난 지 오래다. 라는 식으로 떠난 띄고 지, 예, 지가 의존명사로 사용되었죠. 떠난 같은 경우에 그 지가 이제 시간의 뜻으로 사용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의존명사로 사용이 된 것이고요. 그 아래 예를 보시면 참고로 얼마나 부지런한지 세 사람 몫의 일을 해낸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니은지가 이럴 때는 그 의존명사의 쓰임이 아니라 니은지가 하나의 의문형 어미의 뜻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시간의 뜻 아니죠. 시간의 뜻 아니기 때문에 니은지가 하나의 의문형 종결 어미의 뜻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쓰는 앞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 의존명사 띄어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의존명사 띄어쓰기 중에 이제 어떤 거는 또 붙여쓰고 어떤 건 또 띄어쓰는 일반적으로는 일단 띄어쓰는데 어떤 건 또 붙여쓰고 어떤 건 띄어쓰는 그런 8가지가 있다는 것 그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62페이지 한글맞춤법 43항 단위명사 띄어쓰기를 보도록 할까요? 제 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쓴다. 여기에 따라서 예를 보시면 한 개, 차 한 대, 금 서돈, 소 한 마리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저 단위명사가 대표적인 사실 의존명사죠. 그래서 의존명사는 이제 띄어쓰는 게 당연한데 예, 그 단위명사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예, 띄어써야겠네요. 예. 그래서 옷 한 벌, 여기에 나와 있는 개, 대, 돈, 마리, 벌, 살, 손
자루, 죽, 채, 켤레, 쾌 이런 것들이 다 의존명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 이제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려 쓰이는 경우에는 붙였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네요. 요게 그 수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수사는 수효를 나타내는 양수사와 예, 수사가 양수사 그 다음에 그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게 지금 뭐 차 한 개, 차 한 대, 금, 서돈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수요를 나타내는 것들이네요. 그래서 양수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 다만 보시면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 즉 서수사인 경우에 와, 그 다음에 숫자와 어울려 쓰이는 경우, 숫자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라비아 숫자와 어울려서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띄어 쓰는 게 원칙인데 서수사거나 아니면 아라비아 숫자일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 43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2시 30분 5초 이런 식으로 2시가 자, 그 1시, 2시, 3시 이렇게 얘기할 때 1시간, 2시간, 3시간 아니에요. 그거는 수효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요건 수효인데 1시, 2시, 3시, 3시 30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거 수효입니까? 아니면 순서입니까? 수효예요? 순서예요? 순서예요. 순서. 그래서 2시 30분 5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므로 원래는 2 띄고 시, 30분, 30 띄고 분, 그 다음에 5 띄고 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그게 이제 그 원칙 이게 그게 원칙이고요. 이렇게 붙였을 수 있는 것 순서를 나타낼 땐 붙였을 수 있다라는 그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는 겁니다. 띄어써도 괜찮습니다. 근데 붙여 쓰는 것 허용하는 겁니다. 자, 요거 참고로 보시면 그 2시 30분 5초 이렇게 할 때 2시 할 때 두는 이거는 저기 고유어잖아요. 두가. 그 다음에 30분 할 때 30은 요거는 한자어입니다. 그런데 왜 시간에는 고유어를 붙이고 분 앞에선 한자어를 붙일까요? 초도 5초 이런 식으로 한자어를 붙였네요. 왜 어떨 때 고유어를 붙이고 어떨 때 한자를 붙이나요? 요게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단위 앞에 있는 게 이제 그거면 고유어면 뒤에 있는 단위 명사도 고유어고요. 앞에 있는 게 한자어면 앞에 있는 수관형사가 한자어면 뒤에 오는 그 단위 명사도 원래 한자어거든요. 그런데 2시 할 때 그 시그는 한자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시라는 게 사실 이제 말이 안 되는 건데, 요게 왜 그러면 시간 앞에선 고유어를 붙이고 거기 앞에서는 분 앞에선 한자어를 붙이냐? 요거는 그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교양으로 알아두세요. 그 시간이라는 개념은 예전부터 한국에 있어가지고 자시, 축시, 자축, 인묘, 인시, 그 다음에 묘시 뭐 이런 식으로 그 시간이라는 개념은 예전부터 한국에 있었는데 분이라는 개념이 들어온 것은 실제로 얼마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라는 개념 2시 할 때 그 시는 이미 고유어화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한자어입니다만 고유어처럼 사람이 인식하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앞에 이제 고유어에 맞는 그 수관형사가 오는 것이고 30분 5초 분이나 초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들어온 지 그게 그 개념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거를 한자어로 보고 그 앞에 있는 한자어 수관형사를 붙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혹시나 뭐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뭐 좀 약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보면은 이런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 그것도 그냥 같이 교양으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다음에 제1과 3학년, 제1, 3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런 것도 순서예요. 순서기 때문에 다 붙여 써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6층 1446년 10월 9일 바로 한글이 반포된 날이군요. 훈민정음이. 그래서 요 날이 한글날이 되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대대 16동 502호 다 이건 아라비아 숫자가 나오고 있군요. 아라비아 숫자가 나올 때는 뜻밖의 띄어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그래서 제1실습실 80원 10개 7m 이렇게 7m 했을 때 7 띄고 미터라고 쓰는 게 그게 원래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7m라고 붙여 쓰는 이런 것을 허용을 하는데 우리는 허용을 좀 더 많이 쓰고 있죠. 허용을 대부분 쓰고 있죠. 7 띄고 미터라고 적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좀 느끼기에 이상한데 원래는 그래도 7 띄고 미터라고 쓰는 게 그게 원칙이다.
뜻밖의 원칙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래 해설 보시겠습니다. 해설 보시면 수관명사 뒤에 의존명사가 붙어서 차례를 나타내는 경우나 의존명사가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는 경우는 붙였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제1편 이런 식으로 붙였을 수 있고 제3장 이렇게 붙였을 수 있습니다. 제7항 이렇게 제가 붙으면 요거는 다 그 순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1, 제3, 제7 다 순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띄어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붙여 쓰는 거 허용한다. 그래서 뭐 제1편, 제1 띄고 편, 제1편 이런 식으로 띄고 붙여 쓰는 거 둘 다 맞습니다. 자, 다음에 제가 생략된 경우라도 차례를 나타내는 말일 때는 붙여 쓸 수 있다에 따라서 그래서 27대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면 제27대 제가 생략이 된 거예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하여간 뭐 띄었을 수도 있고 붙였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58회 제67번 67번 제93차 93차 이런 식으로 다 붙였을 붙였을 수 있습니다. 띄어쓰는 게 원칙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붙였을 수 있다. 63페이지 보시면 1학년, 학년이 뜻밖의 그 순서입니다. 그래서 뭐 6학년이라고 1학년들 막 무시하고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그 수효가 쌓인 게 아니라 그거는 순서에 따른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뭐 후배들도 하여간 좀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겠군요. 필요하죠. 그래서 뭐 하여간 저기 뭐 하여간 높은 학년이 뭐 아래 학년을 좀 괴롭힌다든지 뭐 이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9사단 이렇게 띄어쓰고 붙여쓰는 거 둘 다 맞고요. 제7연대 이렇게 띄어쓰고 붙여쓰는 거 둘 다 맞고요. 제3층, 3층, 제8단, 8단, 제6급, 6급, 제16통, 16통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쓰는 경우에도 그 제가 이렇게 앞에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여간 뭐 아라비아 숫자는 그 저기 순서를 나타내건 수효를 나타내건 다 붙여 쓸 수 있습니다. 물론 띄어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 경우에도. 그 다음에 제274번지, 제1연구실, 제1연구실. 그 다음에 또 연월일, 시각 등도 붙여 쓸 수 있습니다. 1988년 5월 20일 이런 식으로 다 띄었을 수 있는데 띄었어야 되는데 1988년 5월 20일 이런 식으로 붙여 쓰는 것 허용됩니다. 8시 59분 이렇게 붙여 쓰는 거 허용되고요. 다만 수요를 나타내는 개년, 개월, 일, 시간 등은 붙여 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를 나타낼 때는 띄어 쓰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순서를 나타낼 때만 붙여 쓸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3개년 6개월 20일간 체류하였다. 이렇게 개년, 개월, 일간 요거는 순서인가요? 수요인가요? 요거는 수요예요. 수요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띄어 써줘야겠습니다. 그래서 3 띄고 개년, 6 띄고 개월, 20 띄고 일간 이런 식으로 띄어 써줘야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나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는 의존명사는 모두 붙여 쓸 수 있다에 따라서 35원 42마일 26g 3년 6개월 20일간 이런 식으로 다 붙여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는 다 붙여 쓸 수 있어요.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표하시오. 그 책을 다 읽는데 12일이 걸렸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은 요거는 이제 그 좀 12일이 요거는 수요를 얘기하는 거죠. 순서가 아니라 수요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드시 띄어 써줘야겠습니다. 12 띄고 1이라고 써주는 것이 맞겠고요. 그 다음에 다만 11월 11일, 11월 11일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저 순서를 나타내는 거군요. 그 날짜 11월 11일 요거는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 쓸 수 있는 거 허용되고요. 뒤에 띄어 쓰는 게 뜻밖의 원칙입니다. 이것도 원칙이라서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 뒤에 것 둘 다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1학년 같은 경우에도 요거 앞에 것 뒤에 것 둘 다 맞아요. 뒤에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274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앞에 것 뒤에 것 둘 다 맞고요. 274 같은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죠. 그런데 이렇게 띄어 쓰는 건 어색합니다만 오히려 띄어 쓰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앞에 것 뒤에 것 둘 다 맞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거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참고 보시면 3개월 3일간 보도록 할게요. 3개월 3일간 이렇게 개월 일간 이런 것은 순서가 아니라 수효라고 그랬죠. 수요 그 양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띄어 써줘야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 3일간 띄어 쓰는 뒤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